2025학년도 수능 연교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수능 특강 독서의 주제통합 2강입니다. 주제통합 2강.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요거죠. 형사냐 신사냐 어떤 걸 더 중시할 건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좀 외양을 좀 담게 그릴 건가, 형태를 중시할 건가, 아니면 좀 정신세계 형태는 좀 무시하더라도 좀 정신세계를 좀 담아내는 게 중요한가. 그의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중국 11세기 이제 중국 그죠?에 대한 얘기고, 이건 나아그런 이제 뭐 조선 후기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뭐 쭉쭉쭉 읽어집니다. 어려운 부분도 없고, 그것도 문제도 쉽죠. 문제도 요 부분 전개 방식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긴 한데 뭐 그다지 크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었고, 저보다 뭐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고 별로 뭐 이게 또 내용 일치 뭐 적용인 줄 알았더만 되게 적용 추론인 줄 알았는데 쉬웠고 내용 일치였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추론인 줄 알았는데 추론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일치로 다 풀린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당연히 뭐 어휘니까 그냥 쉽게 풀면 되는 거고,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해설을 안 봐도 그냥 혼자 읽고 푸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순서대로 뭐 요약하고 그 다음에 본문 보고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봅시다. 그냥 혼자 읽고 문제 푸는 게 빠를 겁니다. 굳이 영상 볼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요약합시다. 일단 요 가하고 요 나옵니다. 일단 가학은 뭐 소고식 진욱 중국 사람이죠. 그죠? 11세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신사를 더 중시했다. 형사보다. 그죠? 그러니까 외형보다 정신을 더 중시했다. 그림을 그릴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익, 윤두서, 조선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신사와 형사를 이제 같은 레벨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막 형사를 중시하고 신사를 무시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같은 레벨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형사를 조금 무시했지. 그러니까 형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 신사만 잘 나오면 된다, 이 정도까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가 레벨이 높고 형사가 레벨이 낮고 이거는 레벨이 비슷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죠? 예, 일단 봅시다. 이거 뭐 요약 간단하게 하게 되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뭐 소고식 11세기 문인들이 이제 회화를 그릴 때 수상성, 상징성 이래갖고 이제 수묵화를 좀 잘 그렸는데, 근데 외양, 그죠? 외양보다는 이제 정신, 신사를 강조했다, 그 얘기고, 3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죠. 상리, 본질, 신사가 본질이겠죠. 정신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상형, 어떤 뭐 형상이겠죠. 외양, 어떤 형사겠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4문단도 보면 결국 이제 소식에 이제 영향을 받은 이제 진욱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 정신, 뭐 어떤 사상적 기질 이런 걸 뭐 중시했다, 같은 얘기죠. 하지만 이제 뭐 사기꾼들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게 뭐 외양 어떤 뭐 형사를 좀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등한시하다 보니까 형태를 막 대강 그림 그려놓고는 이거 뭐 내 그냥 정신을 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얘기지. 그죠? 뭐 그런 어떤 그 부작용이 있지만, 뭐 의의를 따지게 되면 소식의 어떤 요런 어떤 그 경향, 소식의 어떤 그 회화관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어떤 의의가 있느냐, 올바른 예술이 무엇인지 이제 고민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어떤 의의가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올바른 예술이 어떤 걸까, 이거죠. 정신을 담아야 될까, 형태를 좀 중시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였죠. 그 나를 보게 되면 이익과 윤두서, 이 사람 조선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진욱이 이제 뭐 김진욱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씨가 진씨네요. 진씨, 그죠? 성이 진씨네요. 이씨고 윤씨네요. 그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형사와 신사를 같은 레벨로 본 거죠. 그죠? 같은 레벨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고, 형사도 그만큼 끌어올려야 된다. 왜냐면 이게 말이 되냐고, 막 형태를 막 무시해버리고 이제 그림 막 대충 그려놓고 막 사기꾼들, 그죠? 이런 걸 이제 이익이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이 당시 이제 조선 후기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선 후기 회화에서도 유행을 합니다. 그 신사가 더 중시하게 여겨지고, 요거 형사보다 이제 신사를 더 중시하는 이런 어떤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신론이죠. 그죠? 똑같은 얘기고. 그랬는데 박지원도 이제 거기에 시류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익이 비판하는 거지. 이 사람이 형사를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사를 무시해버리면 그게 정신이 담겨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정확한 거중, 사실성, 구체성, 뭐 서양화의 이제 정교함, 그죠? 정교함을 강조합니다. 그죠? 윤두서도 마찬가지.
사실상의 바탕으로 이제 정신을 추구한다. 이게 사실상을 일단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정신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을 무시한다, 신사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일단 바탕을 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그걸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실적 표현을 한다. 서양화의 특징이죠. 얘도 서양화의 영향을 받았고 얘도 서양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윤두서와 이익은 어떤 뭐 형사를 좀 강조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신사를 부정하느냐? 그거 아니죠. 그죠? 일단 형사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사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버리고 이걸 뭐 형사를 완전히 똑같이 그리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정신을 담아내는데 좀 잘 그리자는 얘기고, 얘는 좀 못 그려도 뭐 좀 정신만 담아내면 되지 않나 그런 얘기였으니까. 그죠? 하여튼 뭐 내용 뭐 굉장히 쉽고 문제도 쉽습니다. 이건 이제 뭐 직접 풀어보시고 하십시오. 그죠? 하나씩 이제 문제 본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본문 넘어갑시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직접 읽어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죠? 예, 본문 봅시다. 북송의 학자였던 소식은, 북송이니까 뭐 중국이죠. 중국 사람이었네요. 소식이. 소식을 비롯한 11세기 문인들은 회화를 문학적 틀에 맞추려 노력하였으며, 그러니까 회화가 이제 그림이죠. 그림을 이제 뭐 문학에다 맞추려고 노력했다. 문학에서 강건함과 질박함을 추구하던 그들의 경향은 회화에서도 이어졌다. 그죠? 전문 화가가 아니었던 그들은 숙련된 기법을 요구하는 채색화, 색깔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대형화보다 그리기 쉽고 추상성, 뭐 상징성 이런 걸 내포하기 좋은 소형의 수묵화를 선호하였다. 그 수묵화는 그냥 대강대강 그리면 되니까, 이건 뭐 채색화, 대형화 어렵죠. 어려운데 좀 쉽고 상징성과 추상성, 상징적이다. 그죠? 이런 거 좀 표현하기 좋은 거, 이런 걸 선호했다. 그죠? 이런 과정에서 소식은 개인의 정신 세계를 표출하고자 하는 회화의 이념을 수립하였다. 그러니까 회화의 이념을 수립했네요. 소식이. 그러니까 정신 세계를 표출하자.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전체가 소식은 이제 그림에다가 뭐 정신을 좀 강조하자. 외형보다, 그죠? 사실성보다 어떤 뭐 수상성, 그죠? 정신을 좀 강조하자. 이래 본 겁니다. 이 문단 봅시다. 소식은 시나 서 이런 것보다 문학보다 회화를 낮은 것으로 보는 당대의 경향. 그러니까 이때 당시 송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좀 그림을 좀 낮게 봤네요. 그걸 이제 비판하면서 회화는 시와 동등한 예술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가 특정 주제에 제한되면 진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그림을 대상과 닮은 것으로 이제 논한다. 얼마나 이제 비슷하게 생겼느냐. 이제 그런 걸 논하게 되면 제대로 된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사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상의 외형을 담게 그리는 것, 형사, 외형, 그런 게 아니라 작가의 정신 세계를 담아내는 것, 그 신사를 중시하는 그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11세기 문인들, 이렇게 소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신사, 어떤 뭐 정신을 좀 중요하게 여겼다. 자, 어떤 형사보다. 소식은 그림이 형사에 얽매이면 그림의 진정한 뜻을 드러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3문단. 그는 사물의 본질인 상리와 사물의 형상인 상형, 역시나 뭐 상리는 이제 신사와 연결되겠고, 사물의 형상인 상형은 형사와 연관되겠죠. 그중 상형이 잘못되었을 때, 그죠? 누구나 알아볼 수 있지만 상리가 잘못되면 그림을 잘 아는 사람이라도 알아보기 어렵고, 그죠? 뭐 이렇게 형태가 조금 이상하면 바로 알아보는데 상리가 뭐 잘못되면 이거 뭐 알아볼 수가 없다. 그죠? 상형을 잃는 것은 부분을 읽는 것에 그치지만 상리가 잘못돼 버리면 작품 전체를 버리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대나무를 그릴 때에도 대나무가 하나 통째로 자라니까, 그죠? 하나로 연결되어 생장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마디를 끊어서 그리는 것이 이제 상리를 잃는 것이다. 그 여기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한 붓에 쭉 이제 그린다는 얘기죠. 그린 뒤 이제 점을 찍어서 마디를 그렸다.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그 대나무는 어차피 하나니까, 본질을 따지게 되면 하나니까, 그죠? 뚝뚝뚝 끊으면 안 된다. 그래 본 거지. 그러니까 뭐 본질을 살렸다 그 얘기네요. 그죠? 외형보다. 3문단. 이처럼 소식은 예술가란
자연의 법칙이 내재한 철학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역시나 뭐 계속 이제 법칙이 내재한 어떤 철학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죠? 주장하며 형사에 구속되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그러니까 또 겉모습만 너무 뭐 이렇게 좀 중시하지 마라. 그죠? 소식에 영향을 받은 진욱, 이 사람도 이제 영향을 받았네요. 같은 생각이겠지 뭐. 군자와 이제 소신의 모습은 같지만 마음이 다르듯이, 그림에서도 형상이 유사해 보여도 담고 있는 마음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정신과 사상적 기질을 담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역시나 정신 강조, 정신을 그려야 된다. 이러한 이론이 널리 퍼지면서 사물의 외양을 잘 묘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의 그림을 사의화라고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 겉모습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막 대충 그려놓고, 야 이거 그냥 내가 사의화 그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림 엉망진창으로 그려놓고 여기에 담긴 뜻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가의 어떤 철학적 기반과 정신 수양을 바탕으로 작가의 그죠? 그죠? 의를 드러내는 그림을 중시한 어떤 소식 예술가는 올바른 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 소식의 의의는 이런 거죠. 올바른 미술이 무엇인지 이제 고민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나 넘어갑시다. 예, 나로 넘어갑시다. 이 나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그러니까 가는 그 중국이었죠. 중국. 뭐 11세기 이제 북송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였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그죠? 가는 중국, 나는 이제 조선에 대한 얘기다. 역시나 뭐 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사람들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 소식이나 진욱 이런 사람들이 형사보다는 신사를 중시 여긴 거죠. 그죠? 비교적으로 이게 더 높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이제 신사를 높게 본 거지. 그죠? 근데 이익이나 윤두석 이런 사람들은 형사나 신사는 이제 같은 레벨이다. 이 낮게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이게 더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같은 레벨이다라고 본 거고, 이거는 레벨 A가 더 높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뭐 그런 어렵지 않아요. 쭉쭉 읽어집니다. 그죠? 정리합시다. 본문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봅시다. 다 보이죠? 그렇죠. 예, 봅시다. 조선 후기 회화에서는 사물의 형태보다 내용이나 정신에 치중해서 그리고자 하는 화풍이 유행하면서, 왜 유행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따라갔죠. 그죠? 얘들이 유행하면 우린 따라한 거지. 그러니까, 그죠? 여기에 있는 정신이 따라온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중시했다. 그게 유행했다. 그러면서 신사를 중시하는 전신론에 따라 그림을 바라보려는 어떤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유행했죠. 연암 박지원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거겠지.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눈과 귀가 아니라 또 외형 같은 게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 그죠? 정신이 중요하다. 눈과 귀만으로 외계의 현상을 볼 경우에 감각에 기울어져서 사물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된다. 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외형만 보게 되면 라고 말하며, 이건 이제 인용라고 말하며, 그림에서 대상의 외형적인 형태와 유사하게 그리는 것보다 작가의 내면을 잘 드러내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죠? 사실성보다 그 뜻을 중요하게 여겼다.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에게는 강물의 파도나 나무의 가지를 생략하더라도 뜻을 잘 드러내도록 그리는 것이 중요했다. 같은 얘기죠. 박지원도 결국 이제 유행 따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정신이 중요하다. 이게 본 건데, 이제 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림에서 대상의 형체가 소홀하게 다루어져 그림이 실제 형태와 어긋나는 세태를 비판하는 학자도 있었다. 이거 여기 비슷하네요. 그죠? 이 막 엉망진창으로 그려놓고는 뭐 그냥 사이완데 내 뜻은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있어, 정신이 담겨있어, 엉망진창으로 그려놓고, 그죠? 그런 걸 비판하는 거지. 성우 이익은 그림을 그리되 겉모양은 같지 않게 해도 되고, 시를 짓되 앞에 보이는 경치를 읊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림 그리는데 겉모양 이상하게 그려놓고 시 하는데 앞에 막 그 경치는 안 읊고 막 그러면 말이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우에게 기본적인 얘기죠. 라고 하며, 대상을 닮게 그리는 형사,
형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형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형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회화관은 그의 학풍과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의 이제 경험, 그죠? 학풍 이런 거죠. 그는 정확한 어떤 고증을 중시하는 학풍을 갖고 있었고, 고증, 정확한 고증. 이건 뭐 대략적으로 그렇겠지, 뭐 정신적으로 그렇겠지 이런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보려고 그랬다라는 거. 그죠? 어떻게 보이는지, 그죠? 이러한 어떤 학풍이 사실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는 회화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성, 구체성, 그죠? 또한 그는 다양한 서양화를 감상하였는데, 사실적 기법을 활용한 서양화의 정교함에 감탄하여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얘는 뭐 경험상 어떤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야, 서양화를 경험해 보니까 이거 뭐 좀, 야, 대단한데? 이렇게 본 거겠죠, 그죠? 까지 끊고. 그래 본 거겠죠. 중요성을 깨달았다. 따라서 산수를 그릴 때에도 실제 경치와 유사하게 가식 없이 묘사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좀 이제 버리지 않았다. 그죠? 겉모습도 강조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익이 그랬고, 공제 윤두서도 대상의 외면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얘도 이제 외면을 관찰하는 거지. 외면 중시. 그죠? 시각적인 사실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상의 사실성이 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그림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나 정신도 추구할 수 있다고 본 그는, 그러니까 사실성이 일단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수학, 천문학 등 서학, 그죠? 서학의 연구를 통해서 세계와 사물, 인간을 새롭게 인식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고, 좀 객관적으로 보려 했다. 수학, 그죠? 천문학,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했지. 예. 그런 개념과 방법론을 시각적 사실을 강조하는 회화를 제작하는데 적용하였다. 사실적인 회화, 뭔가 좀 사진처럼 그리고, 그죠? 겉모습을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그런 때 이제 하려고 노력했다, 그죠? 자화상을 그릴 때에도 실물과 유사하게 그리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그가 그린 자화상 속의 인물은 실제 사람과 모습이 흡사하고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그렇겠지, 똑같이 그렸으니까. 그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을 그릴 때에도 사물을 질감, 음영, 입체감 등을 드러냄으로써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질감이라든지 뭐 부드럽다든지 거칠거칠 터들터들하다든지 아니면 음영,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거, 그다음 입체감, 이것도 역시나 뭐 그림자 같은 거, 그죠? 이런 걸 드러냄으로써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지. 이러한 방식은 당대 조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것으로 서양 회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화를 본 거지. 얘도 서양화 보고 이제 따라한 거잖아요, 그죠? 이익도 윤두서도. 그러나 이익과 윤두서가 그림을 통해 작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신사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등으로 본 겁니다. 같은 레벨로 본 거예요. 같은 레벨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 본 게 아니고, 외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지, 그죠? 다만 그들은 형이 이제 결여되면 신도 온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겉모습, 이게 망가지면 이것도 망가진다, 그 얘기죠. 완전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사실상이 확보된 그림을 통해서 신사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형이 만들어져야지만 이제 신사가 드러날 수 있다, 이래 본 거지. 사실성을 강조한 그들의 회화가는 관념에 치중한 당시 그림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너무 좀 관념에 치우쳐가지고 정신만 강조하다 보면 뭐 좀 예술이라고 볼 수 없다,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도 중시 여겨야 된다. 둘 다 똑같은 레벨로 봐야 된다, 그거였죠.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로 넘어갑시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잠시만요. 예, 문제 봅시다. 문제 뭐 어렵지 않죠. 워낙 이제 지문이 쉽기 때문에 문제도 금방 풀리는데, 문제도 워낙 쉬웠어요. 봅시다. 이거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뭐 2번 내용 일치, 그죠? 3번도 뭐 적용 추론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다 내용 일치로 풀려버리고, 그 다음에 뭐 4번도 뭐 적용 추론인 줄 알았는데 다 내용 일치로 다 풀려버립니다. 5번은 오니까 풀면 되고, 이거 뭐 문제도 지문도 쉽고 문제도 쉽고, 이거 뭐 그죠? 별로입니다. 봅시다. 1번부터
1번부터 봅시다. 이것 좀 빼고 봅시다. 잠시만요. 예, 문제 1번 봅시다. 1번. 가와 나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부터 봅시다. 4번. 나는 가와 달리 신사와 형사에 관한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일단 인용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이거 뭐 가에서는 인용 자체가 안 보이죠. 뭐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그죠? 뭐 소식이 이런 말을 했다, 아니면 뭐 진욱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반면에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용이 바로 보이죠. 땡땡 해가지고 직접 인용이 바로 보여. 연한 박지원이 뭐 야 그 뭐 저쪽 그런 얘기했고, 그 이렇게 신사가 중요하다, 신사를 중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성호 이익은 야 그거 말이 돼? 막 그런 식으로 했겠죠. 겉모양 무시해버리고 막 형사 무시하고 신사만 중시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치에 맞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형사도 좀 중시해줘라, 이렇게 한 거니까 대놓고 뭐 직접 인용이니까 바로 보이죠. 이 가해는 뭐 대놓고 인용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고, 그러면은 그 인용을 어떤 내용을 인용을 했느냐? 신사와 형사에 관한 학자들의 말이니까. 박지원도 그렇고 뭐 성호 이익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신사와 형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신사를 중시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얘는 박지원은 마음을 중시해야 된다, 그 얘기고, 성호 이익은 야 그거 신사만 중시하다 보면 뭐 지금 엉망, 그게 말이 맞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리면 되냐, 이렇게 한 거니까 신사와 형사에 관한 내용이 맞죠, 둘 다. 그죠? 똑같은 맞는 주제였다. 맞고, 그죠? 학자들 간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 말고, 그죠? 나 같은 경우에 학자들 간의 차이점. 그렇네요. 박지원은 신사 중시, 성호 이익은 형사 무시하지 마라. 그죠? 신사도 중시하되 형사 무시하지 마라. 그 얘기니까. 차이점 맞죠? 그죠? 차이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신사를 중시하고 신사가 높고 형사가 낮다라고 본 거고, 성호 이익은 신사나 형사나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본 거겠지. 그죠? 왜냐하면 신사를 부정한 게 아니니까. 그죠? 답은 4번이고, 왜 틀린지 봅시다. 이거 좀 볼만합니다. 봅시다. 1번. 가는 나와 달리 신사와 형사에 관한 통념을 제시하고 있다. 자, 통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에서는 통념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통념이란 게 그거잖아. 경향. 당시의 경향이라든지. 근데 이거 뭐 11세기 중국, 송나라, 북송, 여기 문인들에 대한 얘기였고, 그죠?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였고, 또 이제 뭐 경향이란 얘기가 또 옆에 여기 있네. 시나 서보다 이제 회화를 낮은 것으로 본다. 이제 그림을 좀 낮고, 그죠? 어떤 뭐 시나 글, 그죠? 장문,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보는 거고, 이제 그림을 좀 낮게 봤다, 이런 경향들이 있었다, 이런 통념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신사와 형사에 관한 통념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신사와 뭐 형사에 관한 통념인가? 어떤 뭐 회화들 간에 뭐 이건 문인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인들이니까 통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죠? 문인들끼리 생각한 거니까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좀 통념인 게 보인 거지. 왜냐면 조선 후기 회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화풍이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나가 더 맞지 않나? 뭐 신사와 형사에 관한 통념은 조금 이제 신사를 중시하는, 신사의 정신에 치중하는 이런 화풍이 유행했다, 뭐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제 통념은 여기 나에 해당하지 않나, 그죠? 또 넘어가서 여기까지 이제 나에 해당하는 거리고, 일단 틀렸죠, 그죠? 가에서는 뭐 이런 거 신사와 형사에 관한 통념이 없다. 근데 신사와 형사에 관해서 이제 가에서는 언급은 있었죠. 언급이 있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었냐면, 신사와 형사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정의였죠.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는 이런 거고 신사는 이런 거다라고 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통념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죠? 정의였습니다. 정의, 그죠? 신사와 형사에 관한 정의였습니다. 가에서는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이와 대조되는 회화관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뭐 대조되는 어떤 회화관이 안 보이죠. 약간 부정적으로 말한 거는 이거 뭐 사기꾼들 막 대강 대충 그려놓고는 내가 그 사이와 그린 건데, 그죠?
어떤 뭐 그냥 겉모습보다는 내가 그냥 정신만 담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기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지 부정적으로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건 뭐 대조된다 이런 거 없었고 오히려 대조라고 하면 이쪽이 대조가 된다고 볼 수 있나? 박지원은 조금 이제 그 신사와 형사 중에 신사를 좀 높게 본다 그거였고 이익은 신사와 형사 중에 누굴 더 높게 본다기보다는 좀 가중치를 둔다기보다는 둘 다 좀 중시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죠? 오히려 조금 이제 신사랑 뭐 형사를 같은 레벨로 본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사가 먼저 그 형사가 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이제 담을 수 있다 그 얘기니까, 그죠? 같은 레벨로 본다라는 게 맞겠지, 그죠? 뭐 또 형사가 더 높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죠? 완전 대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네 이 둘이, 그죠? 완전 대조라고 보기 어렵네. 한도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좀 생각할 게 많네요. 2번 봅시다. 가은은 나와 달리 이 형사를 신사보다 중시한 학자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형사를 신사보다 중시했다고? 아니지. 신사를 중시했잖아요. 가에서는. 뭐 소식이나 어떤 11세기 문인들이나 아니면 진욱 이런 사람들은 신사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죠? 틀렸죠. 대놓고 틀린 거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들 제시. 그제? 이건 맞지. 뭐 소식에 영향을 받은 어떤 진욱.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신사를 중시했습니다. 그죠? 형사를 중시하지 않았다. 틀렸고. 3번. 나는 가와 달리 신사와 형사라는 개념이 발전해온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자, 이거 봅시다. 신사와 형사라는 개념이 발전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신사와 형사라는 개념이 맨 처음에 좀 뭐 모호했는데 점점 뭐 좀 뚜렷해졌다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변화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아니죠. 신사와 형사라는 개념이 계속 쭉 이어옵니다. 그게 이제 그 개념들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가도 마찬가지지. 뭐 신사와 이제 뭐 형사라는 개념이 뭐 좀 흐릿했으나 점점 뚜렷해졌다든가, 아니면 좀 더 발전해가지고 뭐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런 얘기 없어요. 신사와 형사의 개념은 계속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뭐 보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개념 뭐 발전해온 어떤 흐름이 안 보인다, 그죠? 틀렸고. 뭐 답은 4번이었고. 5번. 가와 나는 모두 신사 또는 형사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특정 화풍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한계점. 특정 화풍의 한계점.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특정 화풍이 뭡니까? 이거 이제 소식이나 11세기 그 문인들, 그 다음에 이제 진욱 이런 사람들이 화풍이 뭡니까? 이제 어떤 뭐 정신을 중요하는, 신사를 중시하는 이런 화풍이었다. 이거에 한계점이 있나요? 한계점?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얘기가 있었죠. 사기꾼들이 설친다. 그죠? 막 대충 막 외양을 중시 안 하니까, 그죠? 형사를 중시 안 하니까 대충 그려놓고 여기에 막 뭐 내가 사이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나요? 화풍 자체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에 뭐 어떤 그 화풍 자체의 한계점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워낙 이제 정신을 중시하다 보면 뭐 어떤 뭐 그림이 이상해진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한계점이겠지, 그죠? 그런 얘기는 없었죠. 그죠? 없었고, 그런 얘기는 오히려 이제 그 이익이 했잖아요, 밑에서. 그죠? 그게 이치에 맞냐고, 그죠? 그런 얘기 했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화풍의 어떤 한계점 지적했죠. 이익 자체가, 맞죠? 야, 이것만 중시하면, 그 신사만 중시하다 보면, 야,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맞냐? 그죠? 그림 그리는데 겉모습, 뭐 중시 안 하고 대충 그리고, 시 짓는데 막 경치 같은 거 바로 앞에 보이는 경치도 안 넓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 맞냐? 대놓고 비판하는 거지. 그렇죠? 이익은 맞네. 이제 특정 화풍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나는 좀 맞는데, 그죠? 그렇다. 그죠? 확실히 틀렸고, 답 4번입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또 2번 보면, 2번 봅시다.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네요.
내용일치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소식은 당대의 경향과 달리 회화를 시나 글과 동등한 예술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얘는 그쵸, 2-1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당시 통념은, 당시 경향은 시나 서,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회화보다 회화를 얘들이 더 높은 걸로 본 거지. 그죠? 회화를 낮은 것으로 본 거죠. 당시의 경향을 비판했다. 동등한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내용 일치네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소식은 여러 색깔을 사용하여 그리는 것보다 수묵으로 그리는 것을 선호했다. 이것도 뭐 2-2에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채색화가 이제 여러 색깔을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이건 그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네요. 그죠? 채색화를 여러 가지 색깔을 쓴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거 뭐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다음 수묵화는 뭐 수묵으로 그리는 거니까 뭐 색깔을 여러 가지 쓰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 것보다 수묵으로 그린 것을 선호했다. 선호하였다. 그죠? 이거 뭐 채색화를 이제 여러 가지 색으로 쓴다라는 걸 기본적인 걸로 알아야 된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3번 북송의 11세기 문인들이 추구했던 문학적인 경향인 강건함과 질박함은 그들의 회화에도 적용되었다. 뭐 있었죠. 내용 일치입니다. 강건함과 질박함을 추구했다. 11세기 문인들이 그걸 이제 회화에 또 이어졌다. 그죠? 내용 일치였고. 4번 나에서 이익의 회화로는 정확한 고증을 중시한 그의 학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어딨나? 여기 있네요. 그 정확한 고증을 중시하는 학풍을 갖고 있었다. 그 학풍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회화관이. 그죠? 내용 일치죠.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맞고. 5번 조선 후기 회화에서는 전신에 따라 전신론에 따라 내용이나 정신보다 대상의 형태를 중시하려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아니죠. 전신론에 따라서 이제 대화 형태, 대상의 형태보다는 정신에 더 중시한 거지. 그죠? 신사. 전신론에 따라 그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에 치중하여, 그죠? 형태보다는 정신에 치중하여 그리고자 하는 화풍이 유행했다. 신사를 중시하는 전신론, 전형론이 아니라 전신론, 그죠? 신사를 중시하는. 내용이나 정신보다 대상 형태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나 정신을 중시하게 했다. 그죠? 답 틀렸고 5번 답이네요. 내용 일치 문제였다. 어렵지 않았다. 3번 봅시다. 3번 봅시다.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보기는 뭐 윤두서에 대한 그림이죠. 봅시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시각적 사실성을 중시한 새로운 유형의 선비 초성이라는 점에서 회화사적 의의가 크다. 그렇겠지. 그죠? 이때까지 뭐 일반적인 통념이나 어떤 뭐 유행을 벗어난 얘기죠. 벗어난 겁니다. 이 작품은 엄격한 좌우대칭과 비례를 통해서 실제 대상과 유사한 형태로 그려졌는데, 이를 통해 그가 인물화해서 새로운 전범을, 어떤 뭐 모범이죠. 모범을 이제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또 채화도, 이것도 마찬가지네. 윤두서가 그린 그림이네요. 윤두서가 그린 정물화로서 수박과 가지를 그리면서, 요 가지 모양, 요 수박이 참외인가 이건 뭐지? 가지를 그리면서 유화를 그릴 때처럼 물기가 많은 먹을 칠해서 오목한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 질감이겠죠. 이걸 표현했고, 이를 통해 빛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원근 시점 등을 활용하여 대상을 실물과 유사하게 묘사했다. 뭐 실물과 유사하게 사실성을 강조했다. 그 얘기니까 뭐 나이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쓴 것 같은데, 그죠? 이 나이에 있는 윤두서가 한 거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뭐 서양 회화에 영향을 받았다. 뭐 그 얘기니까 봅시다. 내용 일치 문제겠죠. 1번 자화상과 같은 이런 인물화를 통해서 모색한 새로운 전범, 그죠? 모양, 모범, 그죠? 모범은 형이 결여되어도 신을 온전히 드러내려 한 것이다. 아니죠. 그 윤두서는 형을 결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형을 결여시키는 게 아니라 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형태를 조금 강조하면서 형태를 똑같이 그림으로써 이제 그 신사, 그죠? 그걸 담아낸다. 정신을 담아낸다. 그거였잖아요. 온전히 드러낸다.
형이 결여시켜서 신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형을 그대로 그려서 형을 강조해서 신을 드러낸다. 그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윤두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뭐 정신도 추구할 수 바탕 사실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객관성을 중시하고 그죠? 시각적 사실성. 그러니까 형이 결여되면 신도 온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죠? 결여되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봅시다. 틀렸고 2번 자화상에서 좌우 대칭과 비례를 고려한 것. 이거 좌우 대칭과 비례를 고려했죠. 서학의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세계와 인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한 윤두서의 관점이 드러낸다. 맞죠? 이거 이제 세계와 인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객관적으로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사물, 세계, 인간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다. 그죠? 이런 거 이제 수학이나 천문학 이런 거 이용했다. 서학, 그죠? 서학 영향을 받았다. 고 맞고 답이 2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체화도를 통해서 먹을 이용해서 오목화분과 튀어나온 부분 요 질감 표현한 것은 당대 조선에서 유행했다고? 아니지. 이런 걸 당대에서 유행한 게 아니죠. 당대 조선에서 유행하던 게 뭡니까? 정신이 치중되어 있잖아. 내용이나 정신에 치중되어가지고 막 좀 형태를 조금 이제 등한시했죠. 그죠? 사물의 형태를 조금 등한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행했죠.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건 당대 조선에서 유행하던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사물의 질감과 입체감을 드러내고자 한 건 맞지. 요거 맞지. 그죠? 요건 맞습니다. 사물의 질감과 입체감을 드러내려고 한 것. 요건 맞지. 윤두서가. 근데 중간에 게 틀렸다. 그죠? 4번. 체화도에서 원근 시점 등을 활용한 것에서, 그죠? 원근 시점 활용했다 그랬잖아요. 좀 활용했다. 그림을 통해서 작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면 세계를 아예 막 부정하고 막 그거 드러내는 거 거부했다. 그거 아니지. 작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신사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면 세계 정신도 드러내고, 근데 정신을 드러낼 때 형태를 무시하지 말고 형도 같이 형태도 중시해서 그러니까 그죠? 형도 중시해서 신을 드러내자. 신을 온전히 하자.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뭐 작가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걸 거부했다. 아니지. 그죠? 정신세계를 드러내는데 형도 중시하자. 그 얘기였으니까. 틀렸고. 대상의 실제 모습과 닮게 그리는 것에 이제 몰두했다. 그건 맞지. 그죠? 예. 좀 닮게 그리려고 노력했지. 윤두서가.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으니까. 요 부분 맞는데 둘째 부분 틀렸죠. 여기는 정보가 3개네. 그죠? 5번. 자화상과 체화도 모두 실물과 유사한 모습으로 그린 것에서 실물과 유사한 모습을 그렸죠. 맞고. 사물의 형상보다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 그 형상도 중시했지. 형상도 중시하고 본질도 중시했습니다. 그죠? 형상보다 이제 본질을 더 드러내는 걸 더 중시했다. 이건 누굽니까? 윤두서 이전에 뭐 박지원이라든지 그죠? 이런 게 일반적으로 유행하던 경향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형상보다 이제 본질을 드러내려고 또 더 드러내려고 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 그 윤두서나 이익은 이건 이제 그 사물의 형태도 좀 중시했다. 그 얘기니까.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넘어가서 4번 봅시다. 예, 4번 봅시다. 4번. 가오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 보기 이용해서 적용해서 이제 추론하라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추론 수준이 너무 낮아서 내용 일치 수준으로 다 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론 수준이 높으면 상당히 고난이도의 어떤 뭐 추론이 필요한데 그건 아니고, 그죠? 추론 수준이 낮으니까 그냥 뭐 내용 일치 수준으로 다 풀려버립니다. 봅시다. 예, 보기 봅시다. 보기. A. 요즘 사람들은 덜어는 쓸쓸하게 몇 개의 붓획을 그어 놓고서는 스스로 높고 간결하다고 자랑하며, 그러니까 붓획을 대충 몇 개를 그어 놓고는 간결하다. 그 다음에 또 지붕을
겹치게 번더하게 그려 넣었다. 이게 뭔 말이? 지붕을 막 하여튼 뭐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는 뜻을 드러내었다 라고 말한다. 스스로 뻔뻔하여 형사를 구하지 않는다. 나 형사를 구하지 않아. 나는 뭐 신사를 뭐 추구한 거야. 이게 뭡니까 이거?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여기서 말한 사기꾼이죠. 뭐 외양을 잘 묘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자신의 그림을 이제 사의화라고 주장한다. 사의화. 이게 뭐냐면 생각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뭐 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형태는 뭐 대충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사기꾼들이다. 이걸 누가 비판했습니까? 이익이 비판했죠. 그림을 그리되 겉모양은 같지 않게 막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시를 짓는데 앞에 보이는 경치를 읊지 않고 그러면 이 지금 말 이치에 맞냐? 이게 따지는 거죠. 이익이 이제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죠? 이익이 바로 그냥 비판한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했다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기꾼들이 막 설치니까 살찌고 있고, 옛사람이 리를 형보다 중시한 것. 그러니까 옛사람이 누구라, 뭐 이렇게 소식이나 뭐 11세기 중국 본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신사를 중시했죠. 뭐 이렇게 신사를 중시한 것이 형사 없이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형사 없이 어떤 신사를 중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신사를 부정한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신사를 부정한 게 아니다. 이거 막 형사 없이 이제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거. 그러니까 형사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의를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을 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결국 형사도 중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봅시다. 1번. 옛사람과 소식은 모두 그림에서 형사보다 신사를 더 중시했다. 그러니까 형사보다 신사를 더 소식은 신사 더 중시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옛사람도 리를 중시한 거니까 맞지. 신사를 더 중시했다. 맞죠, 그죠? 근데 더 중시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지금 A는 지금 그게 아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신사를 더 중시했지만 형사를 무시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A가 말하는 거지. 그죠? A가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A 생각인 거지. 그죠? 하여튼 뭐 소식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사를 되게 중시했다. 옛사람도 마찬가지 신사를 중시했다. 그죠? 2번. 이익은 요즘 사람들 그림에 대해서 막 대충 그리는 거. 그죠? 그림에 대해서 대상을 가식 없이 묘사한 것이라고 표현가. 아니지. 이익은 지금 비판했겠지. 이거 막 대충 하고 대충 그리고는 내가 막 내 뜻을 담았다라고 이제 막 뻔뻔하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가식 없이 그린 겁니까? 아니죠? 가식이 가득 담겨 있지. 그죠? 이익은 대놓고 비판했잖아요. 이익은 그게 뭐 지금 이치에 맞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겉모습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게 맞냐고, 이치에 맞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였잖아요. 그죠? 대충 비판하는 거지. 대놓고 비판하는 거였죠. 이익이. 그죠? 틀렸고 답이 2번이네요. 3번. 모든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그림이 대상과의 유사성을 갖추어야 작가의 정신세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쵸? 유사성 형태를 갖추어야지만 정신세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뭐 형태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대충 그리고 정신세계 담았다라고 하면 된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죠? 뻔뻔하게. 그죠? 형사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요게 대상과의 유사성이 형사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보니까 맞죠. 그죠? 답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A는 이렇게 말한 사람 A는 옛사람이 상리를 상형보다 중시하였지만 여기까지 맞고 상형 없이 형사 없이 상리를 구할 수 없다. 구보았음을 강조했다. 그죠? 이 말을 한 거지. A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상리를 중시한 게 맞는데 그죠? 형태보다. 근데 그거 없이 상형 없이 이제 상리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A 생각인 거죠. A 생각입니다. 그죠? 강조했다. 맞죠? 그죠? 5번. A는 지붕을 겹치게 번다하게 그린 것. 이상하게 그랬다는 얘기겠지. 그것은 형사를 갖추지 못한 것. 그죠? 것이므로
개인의 정신과 사상적 기질을 잘 드러내기 힘들다. 그렇겠지. 그죠? 형사 없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형사 없이 의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형사가 필요하다. 형태가 필요하다. 잘 그릴 필요가 있다. 잘 그려야지만 정신이 담길 수가 있다. 그죠? 형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을 잘 드러내기 힘들다. 맞죠? 그죠? 답 2번입니다. 또 봅시다. 5번 어휘네요. 어휘 간단하지 뭐. 기억, 문맥상 기억과 미음을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순서대로 봅시다. 답은 1번이네요. 펼친다. 기억이. 수상성과 상징성을 내포하기 좋다. 수상성과 상징성을 내포한다 그랬잖아요. 수상성과 상징성을 뭐 펼친다고? 어딜 펼쳐? 말도 안 되죠. 틀렸습니다. 그죠? 내포한다.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뭘 펼쳐? 틀렸습니다. 답 1번이죠. 여기까지 요거.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였죠. 풀이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강 넘어갑시다.